해산물의 천국 제주도, 바로 저 에드워드가 제주도의 어시장에 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합 혹시 가지고 계세요? 아, 여기 있네요. 홍합 여기 있네요. 대장으로 그냥 그만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주 신선한 놈으로 골라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사한 요리가 나올 것 같아요. 자, 따라오세요. Fresh seafoods right out from the sea. Corn velouté representing the softness and blandness to improve the taste of seafoods. Delicately flavored corn and spicy chili mixed with the meat of fleshy prawn. The three decided to join for hot cuisine. The rediscovery for corn achieved by new and a variety of experiments. You too can join new experiments that will deliver great tastes. 자, 오늘의 기본 재료는 바로 이 옥수수입니다. 이 옥수수로 고소한 스프를 만들어 각종 해물과 곁들여 볼 텐데요. 먼저 옥수수 벨로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수를 다듬는 요령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칼로 윗부분부터 끝부분까지 이렇게 쭉 잘라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안히 잘라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자, 이제 옥수수 준비되었고요. 샬롯 준비해 주시고요. 샬롯도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채를 치신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채를 좀 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샬롯 채를 준비를 해 주시고요. 벨로떼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 제가 팬을 데우도록 하겠습니다. 벨로떼는 수프의 일종입니다. 수프의 일종. 근데 크림이 들어가지 않고 우유만을 넣어서 아주 라이트하게 만들어낸 것이 바로 벨로떼예요. 우선 팬을 달궈 주시고요. 올리브 오일을 조금 뿌려주세요. 그 후에 잘라 두신 샬롯을 넣어 주시고요. 다듬어 두신 옥수수도 함께 넣어 주세요. 오일을 조금 더 넣어 볼까요? 오일을 조금 더 넣으시고요. 너무 많이 하면 이 벨로떼 자체가 라이트하고 하얗게 나와야 되는데 타게 되면 거뭇거뭇할 수 있으니까 아주 살짝 볶아주신다는 느낌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 후에 우유를 부어주세요. 한 번 딱 끓인 뒤에 뭉근하게 한 20분 정도 끓여주시면 벨로떼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벨로떼가 완성이 됐고요. 다음번에 준비하셔야 될 것이 해산물인데요. 오늘 이 해산물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홍합, 그리고 칼라마리, 꼴뚜기과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관자를 준비했어요. 꼴뚜기는 타우린이 아주 풍부해서 콜레스테롤 저하에 아주 좋다고 하고요. 이 관자는 신선한 것을 구입하셨을 때는 그냥 물로 씻어서 조리를 하시면 되고, 냉동으로 구입하실 때는요, 식초물에 살짝 헹구신다는 느낌으로 담궜다 빼신 뒤에 이렇게 타월에 젖혀 두시면 육질도 탄탄해지고요, 씹히는 촉감도 아주 좋습니다. 이제 팬이 어느 정도 달궈졌는데 여기에 오일을 두르고요, 마늘을 한 2피스 정도 이렇게 으깨주셔서 넣어주시면 돼요. 자, 다음번에 준비하실 분이 샬롯, 샬롯이 없으시면 양파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어느 정도 살짝 볶이게 되면 약간의 타라곤과 파슬리를 넣어주세요. 오일을 조금 더 붓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준비되어 있는 홍합을
넣어주시고 백포도주, 후에 소금간, 후추간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되면 홍합이 스스로 입을 쩍 하고 벌려요. 보이시나요? 지금 홍합이 입을 벌리면서 있고 있습니다. 이제 벨로 때도 뭉글뭉글하게 끓여져 있고, 온도를 제가 좀 낮춰서 이제 홍합이 이렇게 아주 잘 익어졌어요. 자, 이렇게 해서 홍합 준비해 두시고요. 다음번에 요리할 것이 바로 칼라마리, 꼴뚜기과의 요리입니다. 자, 꼴뚜기를 한 2피스 정도 준비를 하시면 돼요. 미리 제가 좀 칼집을 넣어 두었는데요. 칼집을 넣으셔도 되고, 뭐 시간이 없으시면 그냥 잘라 쓰세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포를 뜨듯이 어슷하게 썰어 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 이것도 힘들다, 그냥 이렇게 푹푹 자르셔도 무방합니다. 이 꼴뚜기를, 칼라마리를 익혀 주시는데 이때 또 한 가지 팁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뭐냐? 넣었다가 그냥 바로 빼는 거야. 이 오일에 딱 들어가서 그냥 한번 싹 오일에 휙 바로, 그래야만 이 꼴뚜기 자체가 살짝 익으면서 안이 아주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소프트하게 익어요. 그래서 씹히는 질감이 좋지, 이걸 그냥 계속 볶아주시면 나중에 완전히 껌 됩니다. 껌. 후추간 좀 해주시고요. 소금간도 잊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표면이 살짝 익는다는 느낌, 표면이 아주 살짝 익어준다는 느낌으로 요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준비가 되었고, 다음번 준비할 것이 바로 관자인데요. 관자를 팬을 달고 주신 뒤에 오일을 둘러주시고, 준비되어 있는 관자 팬에 구워 주시는데, 이때 항상 주의하실 점, 2번 이상 절대 뒤집으면 안 된다. 또 한 가지, 이 관자는 항상 근육 부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 부분을 제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씹히는 질감이 상당히 감소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페이퍼 타월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살짝 올려주세요. 왜 페이퍼 타월을 사용해서 물기를 제거해 주냐? 아시다시피 오일에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타닥타닥타닥타닥 튀니까 데이실 그럴 부분이 있어요. 자, 이제 시즈닝을 소금, 후추로 간을 해주시고 팬에 구워 주시는데, 기름이 어느 정도 달아오르면 이렇게 팬에 구워 주시면 돼요. 벨로떼가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돼서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제가 이것을 믹서에 놓고요.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껍질이 벗겨진 홍합을 살을 바르셔서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오징어를 사이사이에 올려주세요. 홍합이 조금 이쪽으로 가야지 좀 색깔 배합이 좀 맞을 것 같네요. 익혀둔 관자를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이 옥수수 거품을
뜨셔서 이렇게 살짝 올려주시면 돼요. 이 뒤에 제가 올릴 게 바로 베이컨입니다. 베이컨. 손으로 이렇게 쪼개듯이 이 베이컨과 옥수수가 또 절묘한 맛의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자, 이렇게 준비하신 뒤에 송로버섯을 얇게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송로버섯을 자연스럽게 올려주시면 돼요. 이 시장 가시면, 백화점 가시면 이렇게 드실 수 있는 꽃들을 팔아요. 그래서 몇 개 구입하셔서 특별한 날 한번 이런 요리 만들어 보시는 것도 운치 있고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요. 두 번째 만들 것이 옥수수 퓨레와 어우러진 새우가 되겠습니다. 대하라 그러죠. 대하. 팬을 달구신 뒤에 올리브 오일을 사정없이 뿌려주시고요. 한 2테이블스푼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하도 미리 제가 손질을 해 두었습니다. 소금 간 해주시고요. 후추간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 2번 이상 뒤집지 않는다. 생선 요리 모든 각각류 2번 이상 뒤집으시면 그때부터 팬에 있는 기름을 빨아먹기 시작합니다. 타임 잎사귀 몇 개 넣어주는 센스 잊지 마시고, 올리브 오일 제가 조금만 더 뿌릴게요. 이 통옥수수 3등분 하셨을 때 색깔이 아주 잘 나서 예쁘게 구워지고 있는데, 3등분 하셨을 때 가운데 또 막 그 부트라기가 가장 맛있는 부분이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삶아 먹지만 구워서도 먹을 수 있고요. 제 고향 강원도에서는 입가에 검댕치를 해봐야 강냉이 참맛을 알 수 있다 라는 옛말도 있습니다. 자, 이제 새우가 어느 정도 구워져서 마찬가지로 휴지를 시켜 주셔야 돼요. 휴지라는 거 기억하시죠? 저와 함께 요리하시면서 모든 생선 종류와 육류 종류, 특히 육류 종류는 휴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새우 요리, 각각 요리도 휴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휴지를 미리 구우셔서 휴지를 시켜 주시고요. 자, 이제 옥수수 퓨레를 만들어 볼 텐데요. 이 옥수수 퓨레는 샬롯을 이렇게 슬라이스 하셔서 준비하시고, 버터를 한 테이블 스푼 정도 넣어주신 뒤에 캔 옥수수 있잖아요. 캔 옥수수를
넣어주시고 후추 약간 간해주시고요. 소금 간도 해주세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살살 볶이면 우유를 부어주시는데, 이때 옥수수의 양이 100g 했을 때 우유는 350ml 정도 되면 정확한 양이 나오겠습니다. 그 후에 생크림을 한 30ml 정도 부어주세요. 사실 이 호텔 생활을 하다, 아니면 호텔뿐만 아니라 이 주방 생활을 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또 완력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완력. 과연 저 아시아 주방장이, 저 한국인 주방장이 요리를 하면 뭘 얼마나 알겠어. 그럼 이 조직을 장악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아니 그러면 솔직히 이 가날픈 주방장이 뭔 힘이 있습니까? 보여줘야 될 건 요리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관자 요리를 했어요. 거기에다가 이 옥수수 벨로떼를 쳐서 올렸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간단한 요리 하나 하는데 벌떼같이 모여서 먹는 거예요. 그 후로 바로 평정했습니다, 제가. 자, 이제 칠리 마요네즈를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믹싱볼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볼을 하나 준비해 두시고요. 마요네즈 넣어 주신 다음에 이 마요네즈에 칠리 파우더를 넣어 주시면 돼요. 칠리 파우더가 없으시면 고춧가루를 얇게 아주 다지셔 갖고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칠리 파우더 조금 넣어 주시고요. 그 후에 핫소스, 요즘 뭐 피자 드시면서 핫소스 많이 드시죠? 그래서 이렇게 핫소스 준비하셔 갖고 같이 마요네즈와 섞어 주시면 돼요. 너무 뭐 내가 좀 매운 걸 좋아한다 그러면 좀 매콤하게 드셔도 되고, 뭐 약간 향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한번 뭐 2드랍 정도 이렇게 넣어 주셔 갖고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섞어 주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이 마요네즈를 계란 흰자로 만드신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마요네즈는 계란 노른자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계란 노른자하고 식용유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제 칠리 마요네즈가 준비가 되었고 퓨레도 이제 서서히 끓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우유 소스를 항상 우유 소스나 이런 우유를 사용하면 참 불 조절하기 힘들어요. 저도 15년 이상 지금 주방에서 일해도 바로 눈앞에서 보고 있지 않는 이상은 한 번만 돌았으면 그냥 넘어버리니까 불 조절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옥수수 퓨레가 보글보글 끓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믹서에 넣어 주시고 구워진 대하 아주 소프트하게 잘 익혀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이렇게 툭툭툭 던져주시면 돼요. 같이 구우면서 넣었던 타임, 바삭바삭하게 향이 아주 좋아졌는데 이 타임도 이렇게 올려주시고 비트 잎사귀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뿌려주세요. 이 실파도 이런 식으로 준비해서 자연스럽게 주시고, 칠리 마요네즈 우리가 만들어 놨잖아요. 칠리 마요네즈. 그래서 칠리 마요네즈를 올려주시는데 네 군데다가 이렇게 뚝뚝 올려주시고 스푼으로 이렇게 긁어주시면 돼요. 그 후에 이제 물냉이를 넣어주시는데, 이 물냉이 서양말로 워터크래스라고 합니다. 이 나름대로 톡 쏘는 맛이 일품인 이 물냉이가 다이어트 식품이 그만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혈액도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니까요. 많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냉이도 이렇게 뿌려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옥수수 퓨레
우리가 준비해 두었잖아요. 근데 이 퓨레도 제가 거품 부분만을 사용해서 쓰고 향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베이질 오일 만들어 놨는데, 베이질 오일 기억하시죠? 제가 베이질 오일 만들면서 이 잎사귀 종류는 그냥 잎사귀 믹스에 바로 넣으셔서 오일과 갈아주시면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뿌려주시면 돼요. 요리가 완성되고 나면 부엌은 특유한 냄새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 스태프들 표정을 보니까 이 냄새에 거의 지금 기절을 했어요. 기절을. 옥수수 벨로떼의 고소한 맛과 신선한 해물의 조화, 또 그릴에 구운 대하와 매콤달콤 칠리 마요네즈의 조화, 지금 아마 입안에서 군침이 도실 텐데요. 내친 김에 바로 시장으로 달려가셔서 장을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